북한이 도발 수준을 더 높일 경우에는 네. 선제 타격도 검토를 하시나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그리고 지금 뭐 지금 순환지사에 대해서 김문수 전 지사는 간등 노동 성명대다. 현장을 잘 아는 분입니다. 제도나 이론에 대해서 해봐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70년대 말 80년대 실제로 우리 노동 현장을 뛴 분이기 때문에 진영에 관계없이 변절자죠. 많은 노동운동가들과 또 이런 서로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분명 선제 타격밖에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도발 수위가 더 올라가면 선제 타격을 고려할 거냐 기자의 질문에 레이저를 한 방 날리며 글쎄 뭘 그런 걸 묻냐라고 답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약과 약속을 했지만 전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대선 때 그렇게 말했던 대응 스스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선제 타격을 뒤집어 버린 건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이를 지켜보는 국민만 속타는 심정일 거란 생각을 하면서 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불집힌 사건이 오늘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해친 김용민 의원을 국감당 이종배가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내란 성동이라고 합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구구 집회에 나선 나경원, 한교안 그리고 수많은 국힘 의원들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을 했음에도 누구 하나 고발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퇴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측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 아무튼 국힘당 소속 이종배가 김용민 의원을 내란 성동 혐의로 고발을 했다는 것. 정말 이건 현 대한민국이 사실상 독재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과연 국민들이 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10월 22일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전국에서 다 모인다고 합니다. 시청 앞으로 모인다고 하니 자, 참석할 분들은 5시에 오시길 바랍니다. 정치락은 그래서 김용민 의원 고발 사건은 바로 윤석열 탄핵에 불을 지핀 사건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서울대에서 사라졌던 윤석열 탄핵 대자보가 이틀 만에 다시 걸렸다고 합니다. 대자보를 붙인 학생은 표현의 자유 억압하면 독재자라며 지난 대자보가 사라진 부분에 대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붙여져 있던 대자보가 누군가에 의해 떼어졌다. 문체부가 엄중 경고한 고교생 카툰 윤석열 차처럼 이는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국가 정상의 동맹국에 대한 이러한 발언,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정말 이는 심각하게 국익을 해야 하는 것이다. 분명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사과하기는커녕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병명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익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윤 대통령을 즉시 탄핵하라 라며 대자보를 붙인 서울대 학생이 윤석열 탄핵 촉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대자보에 대해 CCTV 분석으로 대자보 훼손 이유를 물었습니다. 자, 서울대 측 입장이 나왔는데 우리는 전혀 관여 안 한다 라는 입장만 툭 던졌다고 합니다. 냄새가 나는데 이거. 조만간 서울대에서 촛불이 활활 타오를 것을 예상하며 다음 이야기로 건너가겠습니다. 이걸 제가 말을 해야 되나 정말.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미국 내 보수 성향의 한 유력 언론이 한국을 미국에 상처를 주는 동맹국 중 하나다. 정치일학 팩트체크. 아메리칸 컨서버티브는 13일 어제죠. 자, 미국에 상처를 주는 동맹국 둘 중에 사우디, 한국, 터키. 자, 이들과의 동맹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 라는 칼럼을 실었다고 합니다. 왜 한국이 들어가 있죠? 필자는 미국 보수 진영 싱크탱크 중 하나인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씨였습니다. 선임 연구원이었네요. 워싱턴 정가에서는 나름 신뢰받는 언론인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중견 칼럼니스트였다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지낸 안보 전략가 벤도 씨가 자, 기고한 이 칼럼을 보면 한국은 나름 진지하게 군대를 창설했지만 자주 국방을 위한 투자를 잘 안 하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미국이 구제해 주기만을 기대하고 매달린다. 지금 자주 국방보단 미국에 의존한다 이 말이죠. 그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근데 미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죠. 지금 윤석열 정부 보십시오. 일본에도 의존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막냐?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냐? 정진석의 입장이 이러했던 것이죠.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기사를 계속 한번 볼까요?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있다. 사우디나 한국이나 막상막하로 뻔뻔하다. 정말 윤석열 정부 제대로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인구는 2배가 된다. 서울은 외교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보호하지 않는가? 미국이 지켜주는 동안 한국은 경제에 더 집중을 해왔다. 따라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실제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더 긴밀한 동맹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과거 72년 동안 미국이 상당한 규모로 제공했던 국방 관련 보조금, 물적, 인적 지원에 대해 별로 감명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 후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짧은 한담을 가진 것에 대해 몹시 불만이 컸던 것 같다. 라며 자, 칼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미국 하원 의원들과 바이든 대통령을 싸잡아 자, EXX들이 이것저것 어쩌고저쩌고 자, 바로 이쪽 발려서 어떡하냐. 바로 이 스캔들을 또 어김없이 끄집어내서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국제망신입니다. 문재인 보유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런 쪽팔리는 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애신이든 미국이든 간에 모든 해외 애신들이 윤석열 정부의 아주 형편없는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 언론들만 몰라요. 지금 모든 전 세계의 애신들은 지금 윤석열 놀려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창피해서 이거 어떡합니까?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